식물인간 상태의 후유장애 평가 보상 이것에 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경계 장애에서 평가 기준을 보면은 뇌나 척수, 말초 신경계 손상으로 인해서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 요 5가지 항목 중에서 이제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 그때 평가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이동이라든지 옷 입고 먹기, 배변, 배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각각의 장애율에 대한 거는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그 비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5가지를 합산해 가지고 최종적인 장애율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뭐 10%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로 안 본다는 얘기고, 뭐 다른 신체 부위 장애는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다른 걸로도 평가하고 높은 거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시점 자체는 여기 나와 있는데 뇌졸중, 뇌손상, 척수 이런 것들에 대한 질환 등은 발병,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발병 또는 사고로 인한 외상 후에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후유장애 자체가 이 영구적으로 그 환자에게 남은 신체나 정신의 훼손 상태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호전을 보인다든지 치료가 끝났다든지 뭐 장애 상태가 뭐 남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후유장애 평가 자체를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6개월 동안 평가를 했는데 뭐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다가 뭐 여러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 이렇게 12개월로 좀 늘어났습니다. 약간 개정이 돼서.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입한 보험의 기준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그때 이제 장애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 진단서 발급 시점은 이제 이때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이 12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이 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치료를 쭉 해가지고 현재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 뭐 예를 들어서 그 12개월 진단 시점 이전부터 전체적으로 기능 향상이 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뭐 특히나 고령의 환자인 경우에는 뭐 대부분이 다 사망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좀 합병증이 발생한다든지 이러면은 뭐 사망이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안 준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실질적으로 청구를 하고 돈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면책이나 뭐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하냐면은, 물론 이제 청구권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향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병원에는 이 수십 종류의 의무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과 기록이라든지 간호 기록, 그다음 각종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보고 이 환자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손해사정 진행을 할 때는 이 수백 장, 수천, 뭐 천 장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기록들을 항시 살펴보고 이런 내용들로 보험사가 주장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내서 그것에 관한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이 실제 사건인데 어떤 분께서 이 후유장애 청구를 하셨는데 그 환자 상태가 이 보험회사도 이제 나와서 직접 환자 상태를 보고 뭐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여기에는 그런 것까지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불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후유장애 자체가 옛날부터 좀 보험 사기도 많고 그랬던 거라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무조건 동조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철저하게 확인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 사건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애 판정이 명확하게 됐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내용들이 없었는데 이 보험사 측에서는 이 환자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핑계를 대면서 미루다가 결론적으로는 피보험자 사망을 해서 이 사망하게 되면은 장애 보상 책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유장애 보상이 예를 들어서 1억이고 사망보험금이 1,000만 원이다 이러면은 이게 없어지고 상해나 재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1,000만 원만 지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유보하는 이런 사례들이 뭐 예전에 한번 뉴스에도 한번 나왔던 그런 사례고, 저희 쪽에서 진행한 사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내용은 없지만 이게 상해랑 재해, 뭐 질병 이런 식으로 후유장애 담보가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또 보상 금액이 큰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고, 이 장애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장애 상태에 기여한 기저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 청구권과 관계없는 여러 가지 뭐 병력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장애에 영향을 주었다면은 이 장애 지급률이 삭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50%, 80% 이런 기준이 있는 보험에서는 그 밑으로 떨어뜨리는 이 장애율이 나오게 된다면 보상 책임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뭐 보험금이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자택 거실에서 보호자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해서 이 병원 통행에 내원을 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의학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실신이 먼저인지 슬립다운이 먼저인지 모르는 상태, 그리고 처음 발견된 당시에 이제 의식이 없었다. 근데 이 환자분께서는 뭐 병력이 완전히 깨끗한 상태는 아니었고, 이제 이런 실신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저질환이 있으셨던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타병원 CT 상에는 이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이렇게 이제 의학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처음 진단에는 뇌진탕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께서는 결론적으로 CT랑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수술까지 하신 다음에 일반 진단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임상적 추정 뭐 표시는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뭐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 후유장애 진단서도 아니고, 그다음에 최종 진단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당연히 유리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주상병은 이 외상성 경막하 출혈 그리고 S코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애 진단서가 이렇게 이제 두 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 장애 진단서에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 표준 양식이 있는데, 뭐 그것에 맞게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런 기술을 하게 되는데, 이 청구 건마다 이 따져봐야 되는 그런 쟁점들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표준화된 양식의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내용이 입증이 돼야 어쨌든 문제가 안 생기게 되는데, 이 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추가적인 여러 가지 쟁점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식소실로 인해서 시행한 검사상 이런 내용이 있고, 각종 검사 소견에는 지금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장애 평가 받은 부분, 현재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장애 상태와 함께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을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장애 평가를 이제 그 피보험자 측에서 받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런 내용들이 좀 써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이제 보험사가 잘 이용하는 그런 문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장애 판정을 하신 의사 선생님께서도 뭐 주치의가 판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병원 시스템이나 뭐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른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의학적으로 항상 이견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이 장애 지급률에 이견이 있을 때는 뭐 의료자문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약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내용은 이렇게 감정 내용이 이견이 있는 경우 뭐 타 의료기관이나 단체 재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의뢰해서 받아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보험사는 또 이 문구를 토대로 항상 자문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냥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문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자문이 필요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 누군지도 모르는 깜깜이 자문을 받게 되면은 이 장애 상태에 대한 내용도 변하고, 아까 뭐 유보할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이 막 포함이 된다든지, 그러면서 뭐 현재 심각한 상태는 인정하지만 뭐 유보 기준에 들어가서 뭐 유보를 하겠다, 뭐 보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어떻게 보면은 구실을 주는 그런 규정이죠. 근데 다만 이런 내용들은 뭐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무조건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고, 뭐 병원마다 이런 구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사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애매했었고, 그거에 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상 없죠. 뭐 CCTV나 이런 것들이 집안에 뭐 달려있지 않은 이상 실신으로 인해서 먼저 넘어지고 나서 뇌출혈이 발생을 했는지, 그 충격으로, 아니면 진짜 어디인가에 뭐 미끄러지거나 뭐 걸려서 넘어졌는지, 이거부터 일단은 쟁점이 됐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런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병력이 깨끗한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신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뭐 기저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발병이 먼저 됐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기록만 뭐 1000장을 넘게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 다음에 보험사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반대의 근거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진행 과정에서는 뭐 약 2달 정도, 그 최종 처리까지는 2달 정도 걸렸지만 사실 그 준비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
1%의 삭감도 없이 식물인간 상태에 대해서 후유장애 지급률 100%로 인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보상 처리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사례를 처리하다 보면은 뭐 모든 사례가 물론 이제 기본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 뭐 영구장애라든지 뭐 기여도라든지 뭐 한시장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그 약관 기준에 따르는 이런 내용들, 이런 기본적인 쟁점도 있지만 이 각각의 사고 상황, 그다음 환자의 상태, 병력, 기저질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파생되는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다 각각의 이 케이스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거에 맞는 분석, 그다음에 맞는 대응 방법을 만들어서 이제 해야지 일반적으로 뭐 이러니까 내 사례에서는 그런 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 다른 사례에서 다뤄지지 않은 쟁점이 내 사건에서는 다뤄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내용 자체가 다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준비도 안 하고 분석도 안 하고 그다음에 보험사가 주장했을 때 뭐 그거를 완벽하게 반증할 그럴 만한 증거나 근거 없는 상태에서 청구가 진행되면은 보상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과거부터 뭐 보험 사기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험 금액도 뭐 일반적인 이런 보험보다는 좀 크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하고 조사하고 많은 내용을 따지게 되고, 병원에 막 감정이나 자문을 넣고 이런 식으로 따져서 처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진단서 하나 있다고 해서 그냥 처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